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의 루비다. 오늘 한빛비즈에서 출판한 그 레이 달리오의 원칙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 상당히 두꺼운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인생에 대한 원칙과 또 투자에 대한 원칙 부분인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인생에 대한 원칙 중에서 극사실주의자가 되라 이 부분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실을 수용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에서 함께 일하는 것은 실용적이고 아름답다. 나는 초현실주의자가 되어 고통까지 포함해 현실의 모든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실용적이지 못한 이상주의를 경멸하게 됐다. 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나는 꿈이 실현되는 것을 믿는다. 나에게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꿈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에 풍미를 더한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들은 게으른 몽상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철저히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극사실주의자가 되는 것은 현명하게 꿈을 선택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진실로 드러났다. 꿈 더하기, 현실 더하기, 결단력 이콜 성공적인 인생. 성공하거나 발전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지배하는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과관계를 활용하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 정반대 또한 진실이다. 즉,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이상주의자들은 문제만 일으키고 발전하지 못한다.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A. 극단적으로 개방적인 사고와 극단적인 투명성은 빠른 학습과 효과적인 변화에 매우 유용하다. 학습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얻은 후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실시간으로 지속되는 피드백 순환고리의 산물이다. 개방적인 사고는 당신이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려 오해가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피드백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당신이 더 개방적이 될수록 그만큼 자신을 덜 속이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솔직한 피드백을 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극단적으로 투명해지고 철저하게 개방적이 되는 것은 학습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든다. 극단적으로 투명해지는 것은 사람들을 비판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투명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나 자신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할 것이다. 극단적인 투명성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은 물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나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투명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효율적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숨기는 대신 공개적으로 알린다면 오해가 줄어들고 세상이 얼마나 더 효율적이 될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실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더 가까워질지 생각해보라. 나는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생각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의 의견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C. 극단적인 진실과 극단적 투명성을 받아들이면 더 의미 있는 일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온다. 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접근법을 시도하는 것을 지켜봤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연습을 통해 익힌 나의 접근법이 매우 유익하고 즐겁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다. 극단적 투명성은 연습과 습관의 변화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극단적 투명성과 극단적 진실을 수용하는데 18개월이 걸린다. 이것은 대부분의 습관을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현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면 자연을 살펴보라. 현실의 모든 법칙은 자연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발전을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나 전 세계 휴대전화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은 현실에 존재하는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나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연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관찰과 독서,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 인간이 자연의 나머지 부분과 어떤 법칙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법칙들이 서로 다른지를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연에 대해 관찰은 인생에 대한 나의 접근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뇌가 진화하면서 현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현실을 조망하고 현실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는 능력이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뛰어넘어 환경과 시간 안에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늘을 나는 것, 수영을 하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개의 생물들이 시간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두뇌가 진화하면서 인간이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더 발전된 신피지를 갖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사고방식은 생물 가운데 인간을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다른 생물들은 인간처럼 무엇이 좋고 나쁜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고 직선적인 삶을 살아간다. 다른 생물들과 달리 인간은 감정과 본능을 이성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들 때문에 인간은 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실제로 진실인 것 사이에서 혼란을 느낀다. 현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감성과 이성의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경제, 시장, 기후 등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하향 방식.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의 경우 우리는 경제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와 공급 같은 보편적인 법칙을 연구할 수 있다. 또한 동물의 경우는 우리는 유전자가 모든 동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내는데 집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상향 방식. 각각의 사례와 그 사례에 적용되는 규칙이나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밀 시장에 적용되는 규칙이나 다른 동물과 오리를 차별화하는 유전자 서열처럼 특정한 규칙과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향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것은 보편적 법칙의 맥락에서 현실의 법칙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상향 방식의 관점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세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는 상향 방식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각 사례들을 지배한다고 예상되는 법칙에 대한 우리들의 이론들과 상향 방식의 관점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알 수 있다. 양자가 모두 일치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다. 하향 방식으로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동물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들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수백만 년에 걸친 유전자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은 공동의 뿌리와 법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속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암수의 생식 과정, 지각력을 높이기 위한 두 눈의 활용, 그리고 다른 많은 유사한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는 진화적 관점에서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동물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법칙들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그냥 단순하게 보기만 한다면 이런 법칙들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보편적인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한 종류의 동물을 관찰했다면 실패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만을 관찰한다고 해도 똑같이 실패할 것이다. 인간은
천만 종의 생물 가운데 하나이고 원자를 합치고 분리하는 힘이 만들어낸 수십억 개의 존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쌓아 올린 탑에만 집중하는 개미들과 비슷하다. 즉 사람들은 우주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모든 생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나는 자연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에 대한 보편적 법칙과 현실에 대응하는 원칙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아주 영리하지만 전체 자연을 비교하면 바위에서 자라는 이끼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주에 있는 사물들과 생물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모기 한 마리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자연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자연을 통해 현실의 작용 법칙을 배우려고 한다. A. 사물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당신의 관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실제 사물들이 어떤 것인지 배울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편견이 객관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적이 아니라 분석적이 될 필요가 있다. 나는 자연에 있는 어떤 것이 잘못됐음을 관찰할 때마다 내가 틀렸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왜 자연이 하는 일이 합리적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첫째,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둘째,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셋째, 가장 중요한 선택에 직면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켰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오래전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한 무리의 하이에나들이 어린 영양을 공격해 잡아먹는 광경을 목격했다. 나의 반응은 본능적이었다. 영양에 대해 동정심을 일으켰고 내가 목격한 것이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이런 반응은 그 광경이 끔찍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실제로 멋있는 것인데 끔찍한 것이라고 믿는 편견 때문이었을까? 나는 생각에 잠겼다. 내가 목격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계가 더 좋은 곳이 됐을까? 아니면 더 나쁜 곳이 됐을까? 이런 관점은 2차, 3차 결과에 대해 생각하도록 이끌었고 나는 세계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연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만 초점을 맞춰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 내가 본 것은 자연이 작동하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이것은 인간이 발명한 그 어떤 절차나 과정보다 전체를 발전시키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나쁘거나 자신이 나쁘다고 공감한다면 더 좋은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나쁘다고 말한다. 이런 경향은 집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 종교는 교인들이 옳은 일을 한다는 상호 확신 속에서 서로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자신들의 믿음은 좋은 것이고 다른 종교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충하는 믿음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사물을 볼 수 없다. 이것은 좋지 않을 뿐더러 합리적이지도 않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해를 입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절대적인 기준에만 입각해 모든 것이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이 원하는 것이 전체를 위한 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 자연은 전체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고 전체에 좋은 것이 선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규칙을 믿게 되었다. B.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현실의 법칙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세계를 가치 있게 평가하는 무언가를 발명한다면 당신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반대로 현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진화의 경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나 동물들 그리고 사물들에게 벌을 주려는 경향이 있다.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이 진실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는 진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C. 진화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다. 진화는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고 모든 것의 원동력이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원자에서부터 전체 우주까지 모든 것이 진화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죽고 사라지지만 진실은 진화의 형태로 재구성된다. 에너지는 파괴될 수 없고 단지 재구성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동일한 것은 계속해서 해체되고 다른 형태로 합쳐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 뒤에 있는 힘이 바로 진화이다. 예를 들면 살아있는 모든 것의 일차원 목적은 시간을 통해 생명을 진화하는 유전자를 전수하는 운반수단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개별 생물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유전자를 전해주는 개체들이 죽은 이후에도 유전자는 점점 더 진화한 형태로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다. 진화에 대해 생각하면 나는 진화는 생명 이외의 형태로도 존재하고 또 유전자 외에 다른 전달 체계를 통해서도 진행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술, 언어,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진화한다. 예를 들어 지식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수되고 발전한다는 점에서 유전자와 비슷하다. 수세대에 걸쳐 인간에 대한 지식의 영향력은 유전자 암호만큼 또는 그보다 더 클 수 있다. 진화는 일반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적응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상품, 조직, 인간의 능력 등 모든 것이 시간을 통해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한다. 진화는 만물이 적응해서 발전하거나 아니면 죽는 과정이다. 나는 진화 과정이 다음의 그림과 비슷하고 생각한다. 진화는 가치가 하락하는 것들의 혜택을 제공하는 적응과 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통스러운 쇠퇴는 새로운 상품과 조직,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더 높은 수준의 발전으로 이끄는 새로운 적응과 발명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마지막 그림처럼 쇠퇴나 죽음으로 이어진다.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떤 상품이나 조직 또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한때 훌륭했지만 나빠지거나 실패한 것들이 많다. 단지 소수만이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수준의 위대함으로 발전한다. 모든 기계는 결국에는 고장나거나 분해되어 새로운 기계를 만들기 위한 부품으로 재활용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이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가끔씩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지만 한 차원 더 높은 관점에서 본다면 진화라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벽함은 지속되는 적응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자연이든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완벽하다면 진화할 필요가 없다. 유기체, 조직, 개인들은 언제나 불완전했지만 진화할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숨기고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불완전함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당신은 실수로부터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우고 계속해서 발전해 성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D. 진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진화의 주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기업, 경제 등 모든 것에 적용된다. 진화의 주기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자기 수정의 과정이다. 예를 들면 시장에 공급이 넘치거나 낭비 요소가 많다면 가격은 내려간다. 기업들은 도산하고 생산 능력은 공급의 수요와 비슷해질 때까지 감소한다. 이때가 되면 경제 주기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와 비슷하게 경제가 나빠지면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경제 회복에 필요한 정치적 변화와 정책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고 후임자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 우리 개개인은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전 세계가 사라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생물에게 있어 죽음은 최악이고 가능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자연의 눈을 통해 보면 우리는 거의 의미 없는 존재이다. 개개인은 현재 살아있는 70억 명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고 인간은 지구에 있는 1,000만 종류의 생명체 중 한 종류에 불과하다. 지구는 은하계에 있는 1,000억 개의 행성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 은하계는 우주에 있는 2조 개의 은하계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인간 존재 시간의 3,000분의 1이고 인류의 존재 시간은 지구 존재 시간의 20,000분의 1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이며 생존 기간도 짧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든 우리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동시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진화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아주 약간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작은 중요한 것들이 쌓여서 우주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어떻게 진화하는가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결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이 중요할까?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면 이런 문제를 잊고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즐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당신의 관점에 달려 있다. 인생에서 당신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는 당신이 어떻게 사물을 보고 누구 또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상황과 지속적으로 마주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들은 너무 현학적이어서 취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 결정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현실을 수용하고 자연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서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라는 사실이 매우 신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본능적이고 지적인 목표는 내가 존재하는 동안 진화하고 작은 방식이라도 진화에 공헌하고 싶은 것이다. 동시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 나는 힘을 얻고 있다. 나는 나와 모든 것이 어떻게 분해돼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지는지를 포함해 현실과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다. 저자의 직업적 판단뿐만 아니라 인생의 원칙도 상향 방식이 자연의 법칙인 하향 방식으로 아울러져서 세워졌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그의 철학적 멘트가 여운을 남기네요.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